지연깁잡. 안녕하세요. 지연깁잡의 기타리스트 준킴입니다. 이번 시간에 함께할 내용은 모드의 개념입니다. 이제 화성학의 라운드 2 같은 존재인 모드의 개념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화성학을 좀 접하셨던 분들은 모드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이런 식으로요. 교회 선법 이런 말 되게 많이 하죠. 네, 맞아요. 모드는 메이저나 마이너 스케일이 나오기 이전에 고대 유럽 쪽의 교회들, 기독교 쪽에서 사용되었던 음악적 선율을 말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정격 4가지 선법이 있고 뭐 이런 거죠. 도리안, 프리지안, 리디안, 믹솔리디안 이런 거요. 그리고 이 정격에서 내음을 내려서 만든 변격 선법이 있죠. 이 변격 모드는 아래를 의미하는 하이포라는 말을 각 모드에 붙여왔고 하이포도리안, 하이포프리지안, 하이폴리디안, 그 다음에 하이포믹솔리디안 이런 식으로 다양한 선율들을 만들어서 각각의 선율마다 특색이 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교회 음악에 썼던 거죠. 이 이후로는 바흐가 본격적으로 평균율을 사용하면서부터 잘 쓰지 않는 그런 라인이 됐었죠. 그러다가 20세기 초에 드뷔시 같은 근대 작곡가들로부터 시작돼서 다시 모드가 사용되게 됩니다. 그러다가 미국에서 시작된 재즈에서도 클래식에서 사용됐었던 이 모드를 차용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부터 설명하려는 것은 이 재즈 안에서의 모드의 활용이에요. 지연깁잡. 이 재즈 안에서의 모드는 여러 사람이 시도했었겠지만은 가장 폭발적으로 이 모드라는 것을 사용해서 음악을 만들고 이거를 하나의 연주 방법으로 세팅되게 만든 사람은 바로 마일스 데이비스입니다. 이 마일스 데이비스는 찰리 파커의 비밥 시대를 여는데 같이 함께 있었던 트럼펫터인데요. 아주 어린 나이로요. 같이 찰리 파커와 밴드를 하면서 찰리 파커가 점점 더 복잡한 화성과 점점 더 빠른 연주로 인해서 대중들이 점점 알아들을 수 없고 점점 대중들과 멀어지는 그런 사운드를 만든다는 것에 반해서 조금 더 뮤지션들도 연주하기 편하고 대중들하고도 같이 호흡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 가지 음악들을 시도합니다. 이 모드를 사용한 플레이는 그 중에 하나예요. 그 당시 같이 함께 했었던 피아니스트 빌 에반스와 함께 마일스 데이비스가 모드를 사용한 모달 재즈라는 것을 선보이게 됩니다. 이 모달 재즈는 모드를 사용한 재즈라는 말이죠. 여기에서부터가 이제부터 제가 설명하려는 모드입니다. 지연깁잡.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이 모드는 물론 클래식의 이 교회 선법에서 가져온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선율의 특색에 좀 더 초점을 맞췄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는 이 선율의 색깔이 조금씩 다른 걸로 음악을 만들었었다면은 이 모달 재즈로 들어오면서는 평균율이 일반화되고 메이저랑 마이너 스케일이 기본이 된 이 현대 시대에서의 모드는 조금 더 디테일한 면이 들어갑니다. 제가 생각하는 모드에 대한 큰 명제가 있어요. 그거는 바로 모드는 다이아토닉 코드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 모드가 다이아토닉 코드라는 거를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모드가 이해가 잘 안 되고 모드를 오해하게 됩니다. 가볼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다이아토닉 코드를 배운 거예요. 기초 화성학에서. 그래서 이 다이아토닉 코드를 유추해내려고 메이저 스케일에서부터 3화음, 4화음, 음정 이런 것들을 다 한 거죠. 다이아토닉 코드를 다시 불러와 볼게요. 이렇게 있죠. 한 4가지만 보겠습니다. 다 볼 필요는 없으니까. 이 다이아토닉 코드가 중요한 거는 각각의 메이저 스케일 음부터 시작해서 한 음씩 건너에 있는 그러니까 줄은 줄대로 칸은 칸대로 해서 쌓아서 만들면은 그 안에 코드가 있다는 걸 발견한 거죠. 그래서 이 스케일이 단순히 스케일이 아니라 하나의 키센터, 하나의 조성이 존재하면은 그 안에 그 스케일의 음부터 시작되는 화성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화성은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것을 12키로 표현을 한다면은 로마 숫자로 표현을 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얘네들을 어떻게 쌓았나 보면은 각각의 메이저 스케일에 하나씩의 음부터 시작해서 자신을 1로 생각하는 거죠. 1로 생각해서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일곱 번째 음을 끌어온 거죠. 나머지도 마찬가지긴 하지만은 이 루트와의 거리가 항상 완전과 장으로만 이루어진 거는 아니니까 D-7 같은 경우는 1도부터 시작해서 바로 그 다음 음이 장3도가 아니라 단3도죠. 그래서 숫자를 이렇게 표시하죠. 그 다음이 다섯 번째는 완전 5도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단7도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코드가 다 이런 식의 숫자를 갖습니다. 그렇죠? 그럼 모드는 뭐냐?
각각의 다이아토닉 코드들에서 그 구성음이 반복되지 않을 만큼 계속 쌓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첫 번째 메이저 7으로 계속 쌓아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네, 이렇게 계속 쌓아질 겁니다. 네, 그러면은 반복되지 않은 선까지 가기로 했으니까 얘가 D, 얘가 파, 얘가 라죠. 그리고 얘는 다시 C죠. 자, 반복이 됐죠. 네, 그럼 어차피 반복되는 거는 필요 없으니까 지워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반복되지 않는 선까지 최대한 쌓을 수 있는 걸 보니까 이렇게 쌓았어요. 걔를 루트에서부터 거리를 따지니까 7번째 다음에 나오는 거니까 얘는 9번째 음이 될 거고요. 그 다음은 11번째 음이 될 거고 그 다음은 13번째 음이 되겠죠. 이 9번째와 11번째와 13번째, 그러니까 91, 13을 제가 이런 식으로 자연수를 쓴 거는 메이저 스케일이 항상 숫자로 할 때는 자연수로 우리가 책정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메이저 스케일이 제가 중요하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아래로 내리면은 지금 D, F, A잖아요. 아래로 내렸다면 얘가 2, 4, 6이 되겠죠. 근데 이거를 2, 4, 6으로 말하지 않는 거는 지금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저 위에 있는 거죠. 7 다음에 1, 3, 5, 7 다음에 있는 숫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9, 11, 13이란 숫자를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다이아토닉 코드들에도 다 9번째, 11번째, 13번째에 해당하는 음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다 써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다이아토닉 코드들의 9번째, 11번째, 13번째 음은 루트와 어떤 관계가 있나 라는 것들로 인해서 숫자를 정하게 되는 거죠. 뭐 E-7 같은 거 한번 볼까요? E-7은 루트가 2니까 2에서부터 F죠. 그쵸? 근데 F가 한 옥타브 내려서 바로 옆에 있다면은 음정이 단 2도잖아요. 숫자로 표현하면은 플랫 2죠. 근데 지금 저 위에 한 옥타브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7을 더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F를 숫자로 표현하면은 플랫 9이 되겠죠. 그 다음에 A는 E랑 A가 완전 4도죠. 그런데 지금 4도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저 위에 9번째 다음에 11번째 있는 음이죠. 그러니까 얘를 11이라고 말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저 위에 C죠. 다음 음은 C예요. 얘가 C니까 E에서 C는 음정이 단육도죠. 그래서 단육도라고 쓰고 싶어서 플랫 6라고 말하고 싶지만은 지금 11보다 더 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옥타브 위에 있는 C인 거죠. 그래서 7을 더해서 플랫 13이라고 말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모드는 뭐냐? 지금 보시는 이 다이아토닉 코드에 최종적으로 쌓을 수 있는 데까지 다 올라간 이 다이아토닉 코드의 풀 버전을 모드라고 합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하겠지만은 그렇게 해서 나온 첫 번째 다이아토닉 코드의 풀 버전을 우리는 아이오니안이라고 말하는 거고요. 두 번째 다이아토닉 코드의 풀 버전을 도리안, 세 번째 다이아토닉 코드의 풀 버전을 프리지안, 네, 이런 식으로 말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여기 나온 이 정보들, 첫 번째 나온 코드의 정보, 두 번째 나온 코드의 정보, 이 이름까지 다 포함해서요. 얘네들이 전부 다 모드가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모드를 이런 식의 코드 개념으로 이해를 하지 않으면은 어떤 오해를 할 수 있냐면은, 모드를 우린 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도에서 도, 레에서 레, 미에서 미, 파에서 파, 이런 식으로 생각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저도 배웠었는데, 그렇게 배웠을 때 저의 의문이 뭐였냐면은, 도에서 도든 레에서 레든 미에서 미든 뭐 어차피 다 메이저 스케일인데 이거를 뭐하러 그렇게 나누지?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어차피 코드가 다이아토닉 코드 안에 있는 곡을 연주한다면은 다 그 키센터 안에 있는 다이아토닉 코드인데 뭘 그걸 이렇게 나눠서 하지? 그냥 다 하나의 메이저 스케일로 그냥 연주해버리면은 생각하기도 쉽고 나도 연주하기 쉽고, 그래서 다 하나로 퉁쳐버리기가 되게 좋은데 뭐하러 그렇게 나눠서 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지? 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지금도 많은 학생들이 그런 의문을 가질 거고요. 그래서 그 의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이겁니다. 코드요. 그래서 하나의 모드는 어떤 사운드를 보여줘야 되냐? 바로 이 다이아토닉 코드 사운드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오니아는 메이저 7 사운드가 핵심이어야 되고요. 도리아는 마이너 7 사운드가 핵심이어야 한다는 거죠. 프리지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도리안이나 프리지안이나 마이너 7 사운드를 핵심으로 해서 이 위가 어떻게 달라지나에 따라서 사운드가 마이너인데 조금 다른, 마이너인데 서로가 조금 다른 그런 사운드를 갖고 있다라는 식으로 내가 인식을 해야 되고, 그거를 사운드로 들려줘야 하는 거죠. 이게 모드입니다. 지연 깊잡 그래서 우리가 이 다이아토닉 코드를 그렇게 중요하게 배웠던 거고요.
이 다이아토닉 코드의 확장 자체가 모드라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그 모드는 옛날 고대 유럽에서 사용되었던 그 모드의 이름을 갖고 온 거고, 그래서 지금은 그 모드의 이름과 이 다이아토닉 코드를 완전히 하나로 매치를 시켜야지 이 모드를 잘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모드는 이제 카테고리로 나눠질 거예요. 다이아토닉 코드가 종합해 보면 이렇게 되죠. 메이저 7 코드 계열이 있고요. 마이너 7 코드 계열이 있고, 도미넌트 7 계열이 있고, 하프 디미니시 계열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메이저 7을 다이아토닉 코드로 하는 모드가 몇 개가 이렇게 나올 거고요. 마이너 7을 다이아토닉 코드로 하는 모드가 몇 개가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7도 마찬가지고요. 하프 디미니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카테고라이즈를 한 다음에 얘네들을 하나씩 모아서 카테고리 안에 차곡차곡 집어넣으면은 우리가 얘네들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냐면은 이 하나의 코드가 나올 때 이 하나의 코드를 꾸며줄 수 있는 컬러, 물감이 나는 여러 개가 생긴다는 겁니다. 마이너 7 코드가 나올 때 이 마이너 7을 내가 꾸며줄 수 있는 혹은 채울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물감들이 나는 갖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모드를 안다는 거고, 이 모드를 그래서 많이 구해야 되는 거죠. 내가 모드를 많이 구하고 그 모드를 많이 알면 알수록 나는 한 가지 코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물감 혹은 무기가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사운드의 컬러가 점점 많아지겠죠. 나의 선택이. 그래서 내가 음악을 컨트롤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 손으로, 내 머리로. 이게 모드를 배우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것이 모드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모드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어요. 어떻게 이해가 잘 가시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화성학을 그냥 뜬구름이 아니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되게 살아있는 이론으로 이해를 하고 싶어요. 그런 차원에서 이 모드도 그냥 옛날 아주 고리적 우리 할아버지들이 옛날에 사용했었던,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어떠한 그런 컨셉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바로 내가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론이어야 한다는 거죠. 쉽지는 않은 내용인데 강의를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 강의에 대해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이나 영상 설명란에 있는 제 이메일로 문의 주시기 바라고요. 이 내용들을 더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온 오프라인 교육도 제가 하고 있으니까요. 그것도 이메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타리스트 준킴이었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